그래서 우리가 무개념 주차를 한 상대에게 어떠한 분노를 표출하고 싶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개념하게 주차를 한 상대에게 어떠한 쪽지를 남길 수 있는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 문제 정말 생각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가뜩이나 자리도 없는데 두 칸을 차지하거나 삐딱하게 주차를 해서 아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또는 이중으로 주차를 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아서 그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쪽지를 남겼는데 고소를 당한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뉴스에서도 이제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쪽지 내용을 보면 저는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집 앞에 주차하면 다 죽는 거다. 대항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쪽지가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차를 한 차주는 이 쪽지를 남긴 사람을 대상으로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사안이고 내용이 상당히 거칠기 때문에 아마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쪽지를 남기신 분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겠죠. 이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잘못 표현한 나머지 오히려 역공을 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쪽지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항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담긴 이러한 쪽지를 남기면 어떠한 죄가 될 수 있냐? 주로 이제 해당하는 것이 협박죄죠. 협박죄라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쪽지에 그러한 해악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도 성립할 수가 있고, 재물손괴죄, 재물의 이용 가치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재물은 당연히 자동차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협박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은 해를 가하겠다거나 이를 가정하거나 내포한 표현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 문제에 대입을 하자면 또다시 이따위로 이제 주차를 하면 뭐뭐 하겠다. 이 뭐뭐 하겠다가 중요하겠죠. 또다시 쪽지를 남기겠습니다. 이 정도로는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뭐 죽이겠다 또는 뭐 찾아가겠다 뭐 해코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이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를 부셔버리겠다 아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놓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나신다고 하더라도 쪽지에는 어떠한 해를 가하겠다는 표현 또는 이를 가정, 내포한 표현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깎는 표현이라면 일단 모욕성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평가를 깎는 것은 뭐 욕설도 당연히 포함되고 개념이 없다, 뭐 몰상식하다 이런 것들도 사회적 평가를 깎는 것이죠. 그리고 이 쓰레기 같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고 다만 이제 그러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을 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차문 유리 앞에 대문짝만하게 붙였거나 창문 뭐 이런 곳에 붙였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연성 요건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쪽지를 아예 차 내부에 집어넣었거나 쪽지를 뒤집어서 놓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정성 또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성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설령 불특정 다수가 보더라도 그 차주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 차를 소유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성 요건과 특정성 요건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훼손죄도 이제 공연성이나 특정성 요건이 똑같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다만 이제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달리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즉 감정적인 표현, 주자를 뭐 이따구로 대지 마라, 뭐 욕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죄를 검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아니면 뭐 다른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다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재물, 즉 차량을 수리할 정도가 되어야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을 내가 붙였거나 와이퍼에 쪽지를 남겼다던가 차 문틈 사이에 쪽지를 넣거나 꽂아주었다면 자동차에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그 쪽지만 그냥 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강력 접착제로 나의 쪽지를 창문에 붙였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력 접착제로 붙였기 때문에 쉽게 떼어지지 않고 제거가 용이하지 않으면 아예 부품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인 자동차의 이용 가치나 효용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남기시더라도 절대로 접착제로 붙이시지 마시고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거나 와이퍼에 걸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개념 주차를 한 상대에게 어떠한 분노를 표출하고 싶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싶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 젠틀함을 유지하시면서 적절한 분노를 표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급한 일이 있으셨나 보군요. 하지만 이 상태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부디 주차석 안쪽으로 주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은 이웃이 함께 쓰는 곳이지 본인만 사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젠틀하게 쓰기에는 조금 화가 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뭐 욕설을 넣는다던가 훨씬 더 비꼬는 내용을 포함하고 싶으실 겁니다. 네, 저도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러한 쪽지를 잘못 남겼다가 오히려 내가 경찰 수사를 받거나 이러면 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표현하시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표현하시면서 무개념 주차를 한 상대에게 적절한 분노를 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개념하게 주차를 한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의 쪽지를 남길 수 있는지, 합법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